Oh my gosh, are you serious? This is absolutely insane. I've never seen anything so incredible in my life.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과학 전문 기자 로라 김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최신 과학 기술과 놀라운 인재들을 취재해 왔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취재보다도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 천재라는 단어는 흔하게 쓰이고 또 쉽게 소모되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만난 한국에서 온 14살짜리 소녀는 그야말로 진짜 천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를 취재하던 중 우연히 접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이 행사는 구글, 애플, 테슬라,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인 MIT, 하버드, 스탠퍼드의 교수진 등 과학기술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미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로 유명하답니다. 매년 선보이는 혁신들이 쟁쟁하고 그 화제성도 엄청나지요. 그런데 행사 개최 직전에 받은 발표자 명단을 살펴보는데 무척 생소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서준 14세 한국. 설마 14살짜리가 이 메인 컨퍼런스에 공식 발표자로 선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뇌리를 스쳤어요. 보통 이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연구원이거나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전문가들이 대다수거든요. 아무리 영재라도 중학생 나이에 그것도 이토록 권위 있는 국제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습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여러 경로로 이서준 군에 대한 정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조차도 우리가 확인하기론 발표 제안서가 매우 우수했고 논문 형식의 사전 자료도 꽤 완성도가 높았다. 나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기 어렵지만 증빙 서류가 모두 맞았다라는 말밖에 해주지 않더군요. 전문가들은 설마 14살이라는 게 서류상 오류가 아닐까? 라고 의심도 했다고 해요. 저는 호기심이 점점 커졌고 확실히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발표 일정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에너지 효율을 극도로 높이는 새로운 반도체 설계였는데 매우 난이도가 높은 분야였지요. 반도체는 세계적으로도 매일같이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지식의 장벽이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소년이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건가? 라는 기대와 함께 저는 곧 이서준 군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첫 장은 지금부터 펼쳐질 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제가 느낀 놀라움과 감동을 상세히 전해드리며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글로벌 혁신 컨퍼런스가 열린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인근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기자, 연구원, 그리고 투자자들을 대거 불러 모으는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컨퍼런스가 열리는 첫날부터 사람들은 수많은 부스를 둘러보거나 발표 세션에 참석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각 부스마다 자율주행 자동차, 차세대 로봇, 바이오 기술 등 최첨단 프로젝트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기자들의 관심은 온통 14살 한국 소년 이서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각종 루머가 떠돌았는데 어떤 이는 사실 그는 미국으로 조기 유학 와서 MIT를 다니는 신동이라고 하더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한국에서 이미 스타트업을 차렸고 투자까지 유치했댄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저는 운 좋게도 발표 당일 아침에 이서준 군과 비공개 인터뷰를 잠깐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최 측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은 인터뷰 대상은 바로 이서준 군이었지만 행사 전 예행 연습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언론을 대표해 제가 먼저 섭외 요청을 해두었고 그 덕분에 겨우 10분 남짓의 짧은 만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장소는 행사장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아침 8시쯤 저는 약속 시간을 맞춰 들어갔고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소년을 발견했어요. 실제로 보면 정말로 어리게 느껴지더군요. 까맣게 반짝이는 눈동자와 단정히 정리한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은 겁먹은 듯 보이지만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옆에는 소년의 아버지도 동석해 있었고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제가 먼저 이서준 군 맞지요? 저는 국제과학 전문 기자 로라 김입니다 라고 인사하자 서준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네, 반갑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꽤 조근조근한 편이었어요. 잠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덕담을 건넸는데 어쩐지 제 눈에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본인이 작은 체구로 인해 약간 긴장하는 기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죠. 오늘 발표 주제가 반도체 설계에 관한 거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건가요? 사실 이 질문은 기자로서 조금 뻔한 질문이기도 했지만 서준이 스스로 입을 떼어주길 바라며 분위기를 풀고자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준이는 살짝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반도체 구조에서 열 발생과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회로 일부를 재배열하면 열이 통과하는 경로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원리를 알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리 있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실험 사례도 있나요? 라고 묻자 서준이는 네, 한국에서 대학 연구실을 빌려서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아직은 소규모지만 그래도 결과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어린 중학생이 대학 연구실까지 드나들며 실험 장비를 다뤘다는 사실이 선뜻 믿기지 않았지만 소년의 말투나 표정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 아이는 진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들갑스럽지 않게 또박또박 자기 주장을 펼치되 동시에 너무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들어 말씀하시길 서준이가 어릴 때부터 물리학 서적이나 공구 세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관심 분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준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부모님의 열린 태도도 이서준 군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늘 발표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고 서준이는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라는 답변과 함께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마치고 저는 행사장으로 돌아와 발표 시간에 맞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 발표들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많은 이들이 서둘러 메인 무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서준 군의 발표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행사 관계자나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표가 대박일 것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인지 무대 앞자리는 금세 만원 상태가 되었죠. 저 역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카메라와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신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14살의 천재 소년 이서준 군을 모시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작은 체구의 소년이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서준이는 커다란 프로젝터 화면 앞에 서더니 잠시 숨을 고르고는 청중들을 향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개발한 반도체 구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마디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큰 화면에 반도체 칩의 구조도가 띄워졌습니다. 전문 연구원들도 헷갈릴 법한 복잡한 그림이었는데 서준이는 아주 구체적인 용어 대신 핵심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저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다가 어느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준이가 꺼내는 논리와 데이터가 정말 또렷하고 간결했거든요. 14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술 프레젠테이션에 능숙했고 중간중간 질문을 던져도 당황하지 않고 그 부분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 발음 역시 서툴긴 했지만 충분히 전달력 있게 들렸죠. 특히나 서준이가 제시한 새로운 회로 배열 방식은 기존 학계에서 여러 차례 시도만 해보고 포기했던 아이디어와 흡사하면서도 한층 더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순화가 가능한 이유는 서준이가 열 발생 구간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소자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 동일한 전력량으로도 훨씬 높은 연산 성능을 낼 수 있고 배터리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발표는 최소 대학원생 이상이나 기업 연구소 소속 선임 연구원들이 해야 할 법했는데 무대 위에 있는 건 분명히 고작 14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괴리에서 오는 충격이 자리 전체를 휩쓸었죠. 제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조차 말이 안 돼. 정말 14살이라고? 하고 속닥이기도 하고 일부는 그냥 입을 다물고 발표에 빨려 들어가듯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준이의 발표가 모두 끝났을 때 무대 위와 객석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흔히 이런 콘퍼런스에서는 발표 직후 박수가 터져 나오기 마련인데 그 순간만은 모두가 말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의 교수가 일어나더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낸 거죠? 그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발표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체 저 소녀는 뭘 배운 거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친 거야? 하는 질문들이 오가고 서준이를 향해 감탄이 섞인 시선이 집중되었죠.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도 믿기 힘든 광경에 몸이 약간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는 차근차근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공구 세트와 각종 물리학 서적을 좋아했어요. 책에서 읽은 이론을 실제 부품에 적용해 보거나 반대로 부품을 분해해 보면서 원리를 이해해 나갔죠. 시간이 쌓이니 왜 지금 방식으로만 설계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거기서 조금씩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저 아이가 정말 한국 출신이 맞느냐, 한국에서도 이런 영재가 나오는구나 등등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제가 서서 지켜보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건 해외 특허 가능성이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퍼부었지요. 서준이는 처음엔 얼굴이 빨개졌다가 점점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자신감 있게 답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각인되는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각종 영재 발굴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학술 대회에서 주목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세계 정상급 전문가들 앞에서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언론인들은 이미 각자의 카메라로 서준이를 찍느라 바빴고 저 역시 이 현장을 놓칠세라 열심히 녹음기를 돌렸습니다. 이후에 한참 동안 추가 질문이 이어졌고 서준이는 무대 위에 서서 가능한 성실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마무리되자
좌중에서는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은 매우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는 과학계 인사들마저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면 서준이의 업적이 단순한 신기함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무대로 다가가 서준이에게 최고였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아직도 긴장이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정말 기쁩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웃어 보이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유명 대학 교수님이 달려와서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접근이다. 즉시 논문을 정식 학술지에 투고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보았죠. 서준이는 아직 논문 투고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교수님이 열성을 다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이언스나 네이처급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충분히 도전할 만해요. 본인만 원한다면 우리가 서포트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의 제안을 대학원생이 받으면 기뻐서 난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 제안을 14살짜리가 직접 받고 있다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었죠. 조금 뒤에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곳의 관계자들이 하나둘 다가와 서준이에게 명함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의향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죠. 주위에 있던 투자자들도 귀를 쫑긋 세우며 지켜보더니 뭔가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니 사람들이 저 소년을 보면 꿈을 꾸는 듯하다고 표현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서준 군이 발표한 방식은 그 난관조차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영역이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 서준이의 개인적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중학생인 걸로 아는데 학교 수업과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서준이는 사실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교과 과정을 따라가다가 오후나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전자공학 관련 문제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제 아버지가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라고 대답하더군요. 아버지는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아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예컨대 대학 연구실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견학을 할 수 있게 주선해 주거나 관련 서적과 부품을 자유롭게 구해 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더군요. 덕분에 서준이는 한번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또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축적되어 이번 새로운 반도체 구조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지요. 발표 직후 서준이는 여러 군데서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함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령 어느 나라에서 유학할 계획은 없나요? 이미 노벨상 수상자들이 언급할 만한 연구 아닌가요? 같은 과장 섞인 질문도 있었고 어떤 투자자는 바로 이 기업과 계약하면 장학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서준이는 그 모든 관심에 너무 휩쓸리지 않으려 조곤조곤하게 답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아버지와 상의해야 하고 저는 계속해서 실험과 연구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정말 이게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저마다 바쁘고 냉정한 실리콘밸리의 전문가들이 한 소년에게 푹 빠져서 너도 나도 관심을 표현하고 그의 실험과 계획을 물어보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저 역시 카메라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서준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흥미로운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은 그게 정말 실험실을 넘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며 의문을 표했는데 서준이가 이에 대해 소재 공정 기술은 아직 최적화 단계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론적 가능성과 소규모 시제품 테스트에서 이미 실마리를 찾았다고 답하자 그 교수님은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시각을 가지면 기존의 접근 방식을 새롭게 뒤집어 볼 수 있구나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기술적인 이야기 외에도 사람들은 이 소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서준이는 특별히 무언가를 강제로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흥미가 있는 분야를 꾸준히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 기초적인 지식을 익힌 뒤 실제 부품이나 연구 장비에 적용해 보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 과정에서 부모님뿐 아니라 다양한 멘토들의 도움을 받았을 테지만 그 자체가 영재 교육의 한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서준이가 일찍 깨달았던 게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본 바로는 그 아이는 재미를 추구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게 재미있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서준이는 마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듯이 이 분야를 접해온 듯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특별한 소년이었기에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언론과 기업, 그리고 학계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고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긴급 취재팀을 파견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 한가운데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구나. 그리고 그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상상하지 못한 혁신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도 이서준 군의 일정은 계속해서 빡빡했습니다. 몇몇 대학교 연구진이 컨퍼런스 직후에도 별도로 미팅을 요청했고 몇몇 거대 기업들은 사무실로 초청하여 공동 프로젝트나 인턴십 형태의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취재하며 종종 옆에서 지켜봤는데 바쁜 와중에도 서준이는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더 많은 연구자들을 만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다면서 눈을 빛내더군요. 물론 아직 서준이는 공식적으로 중학생 신분이라 장기 체류나 본격적인 프로젝트 참여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아버지와 상의해보니 당장은 서준이가 한국의 학교 생활을 이어가되 방학을 이용해 해외 연구실에서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MIT 연구진에서도 서준이를 단기간에라도 초청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 머지않아 그가 다시 미국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또 한편으로 어쩌면 이 아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지나친 주목을 받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이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면 무리하게 앞서가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편이 더 맞는 성격처럼 보였어요. 실제로도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더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히 말하더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서준이가 이 발명을 당장 큰 돈을 벌기 위해 이용하고 싶진 않다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서준이는 그전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에너지 절약에 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데이터 센터나 각종 스마트 기기가 사용되는 전력량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제 목표는 그거예요 라는 뜻깊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국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은 앞다투어 서준이에게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테슬라 쪽 인사가 우리 전기차 배터리 효율 연구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떠보기도 했고, 구글에서는 AI 칩 개발에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반색했다고 해요. 이처럼 반도체 분야의 혁신은 모든 IT 산업의 근간을 뒤바꿀 수 있는 일이기에 서준이와 함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였지요. 물론 아직까지는 어떻게 협업이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서준이 본인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연구로 증명해야 할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만으로도 이미 실리콘밸리가 들썩일 정도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이서준 군의 이름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로도 추가 연구 결과가 조금씩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은 실험실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장벽이 있겠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지요. 더욱이 서준이가 실제로 각종 시제품 테스트에서 점차 발전된 수치를 발표해내고 있어 그 관심이 식을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직접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말 그대로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한 드라마틱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어린 영재가 반짝 재능을 뽐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 수준의 산업계에서 당장 응용하고 싶어 할 정도의 혁신을 보여준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게다가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과학을 향한 애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기사나 인터뷰로 이번 소식을 전할 때마다 독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14살짜리 소년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그 아이의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아이도 관심 분야에 자유롭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서준 군의 성공은 단순한 한 사람의 성취를 넘어 교육과 혁신 문화 전반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소년의 발걸음을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14살에 불과한 나이지만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간다면 과연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혹자는 너무 일찍 성공한 천재들은 흔히 소진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본 서준이의 태도는 그런 위험성과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는 끝없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상으로 제가 직접 목도한 역사상 최초 한국 천재 소년의 혁신적 발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실리콘밸리의 반응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취재가 이렇게 제 삶과 가치관까지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서준 군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종종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인물에 의해 등장하곤 합니다. 저는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 스스로도 미래를 조금 앞서 본 듯한 기분이랄까요? 앞으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또한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글을 통해 저와 함께 실리콘밸리 현장의 열기를 간접 체험하신 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혹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어린 천재의 스토리가 하나의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이서준 군은 그리고 이 열광적이었던 컨퍼런스의 모습은 분명 꿈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과학기술 분야의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고 있는 국제과학 전문 기자 로라 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세계의 다른 천재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서준 군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기적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